안녕하십니까. 한동안 바빠서 유튜브를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통감은 역대 제왕들의 통치 교과서가 되었던 책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대선 이후에 그 정국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미국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하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불복하고 그런다면 민주주의의 장례식은 아니겠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장례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가 혼란한 것은 그 지도자의 역사의식과 철학이 결여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통감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거기에서 통치의 교훈을 얻고자 만든 책이 자치통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치통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많은 그 역사 저술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불후의 걸작을 꼽는다면 사마천의 사기와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광은 송나라 때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장관은 물론 재상까지 역임했으니까 순수한 역사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19년에서 태어나가지고 1086년에 서거했는데, 이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은 294권에 달하는 그야말로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그 주나라 위열왕 23년, 그러니까 서기전 403년부터 5대 시대, 5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나라 마렵에 혼란기가 옵니다. 그것을 5대 시대라 그래요. 이제 5 그 지배자들이 서로 분열이 돼 가지고 통일되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졌는데, 그걸 5대 시대라 그럽니다.
그 5대 시대를 통일한 게 송나라지요. 이 자치통감의 저자는 바로 그 송나라, 북송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는 하은주하는 주나라가 있습니다. 유열왕 23년이 서기 전 403년이에요. 그래서 그 당나라 마렵의 5대 시대의 후주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후주 세종 현덕 6년, 그러니까 서기로 959년입니다. 그 주나라 유열왕부터 후주 세종까지 16개 왕조가 명멸했습니다. 그 기간이 연대로 말하면 1362년이에요. 그러니까 16왕조 1362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쓴 것이 사마광의 자치통감입니다. 이제 그 자치통감의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물론 그 사마광이 대표적인 저자로서, 소위 말하면 주편으로서 자치통감을 편찬했습니다만, 이 자치통감은 사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자치통감하면 사마광이 혼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유명한 역사학자인 범조우, 유서, 사마강이라고 또 있습니다. 편한강자. 이런 그 당시에 훌륭한 여러 조수들의, 소위 말하면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편찬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19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마광이 이런 책을 하나 쓰려고 목표를 세운 것은 그거보다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이 착수해서 이제 발간이 되기까지는 사마광이 48세에서 66세까지 19년에 걸쳐서 책이 편간이 됐지만,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 한 30년 좌우에 걸쳐서 이 책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사마광이 개인적인 힘으로 편찬한 것은 아니고, 그 송나라 때 영종, 신종, 철종 이 세 임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송나라 영종 때 시작을 해서 철종 때 간행을 했어요. 사마광이 1086년에 서거했는데, 그 사마광이 서거하고 한 달 지나서 책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나라의 활자 문화가 발달한 것이 송나라 인종 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활자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이전에는 활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만일에 활자가 개발이 안 됐다면 이 방대한 책이, 294권에 달하는 이 방대한 책이 제대로 오늘날까지 전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 사마광은 자기가 편찬은 했지만 자기 책이 출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 사마광이 죽은 뒤 한 달 뒤에 책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통감의 편찬 배경이라고 할까, 편찬 목적이라고 할까, 삼화광이 왜 이 자치통감이라고 한 책을 편찬하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삼화광이 살았던 그 송나라 시대, 송나라 때는 그 편년체 역사서와 기전체 역사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전체 통사는 사마천이 쓴 사기가 그 제일 먼저 나온 기전체 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서, 후한서, 삼국지 이런 것은 기전체는 기전체인데 통사가 아니라 단대사지요. 한서 그러면 한나라 시대, 그 시대에 한정한 역사예요. 삼국지 그러면 그 삼국에 한정한 역사란 말이야. 근데 사마천 사기는 기전체인데 그 단대, 그 시대를 잘라서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역사책이 아니고 그 사마천 이전에 3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다룬 통사입니다. 그래서 기전체 통사로서 사마천 사기를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송나라 이전에, 삼화광 이전에 편년체로서 최초의 편년체로 편찬된 책은 공자의 춘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 편년체로서 여러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만 편년체로서 통사를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화광이 쓴 이 자치통감이 최초의 편년체 통사입니다. 그래서 기전체로서의 사마천의 사기와 또 편년체 통사로서의 삼화광의 자치통감이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걸작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년체와 기전체의 특징을 말하면 기전체는 인물 중심으로 쓰는 거고 편년체는 사건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편년체보다는 기전체로 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물 중심으로 써야 가령 황제 그러면 그 황제에 대한 사적은 맨 앞에 본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제대로 그 역사의 주역으로서 남는데 사건을 중심으로 하면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어떤 역사에 큰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면 역사에 제대로 된 그 기록으로 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사를 기전체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물 중심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주 책이 분량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뭐 군사 전쟁으로 나갈 때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 군데 그 인물에 대해서 언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전체 사서는 자료가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서, 후한서가 다 한나라 때 그 한 시대의 역사인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전한서, 후한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참고해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압축한 그런 역사책을 이제 새로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막왕이 그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편년체로 송나라 이전에 1362년의 역사를 그 통사를 쓰게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송나라 때만 해도 이 한족 정권이 중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에는 한족이 통일했는데, 송나라 때에는 중국을 통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절반밖에 못 차지했단 말이죠. 장강 이남만 차지하고 장강 이북에는 거란족이, 북경이나 이런 데 다 거란족이 차지해 가지고 요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족의 그 왕조가 결국에 송나라에 와서 통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강 남쪽에서 오히려 국력이 더 빈약한 그런 상태로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가지고 한나라나 당나라와 같은 그런 천하 통일에 그런 위협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통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교훈을 역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제왕의 통치를 위한 그런 교과서를, 교재를 하나 편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막왕이 처음에 책을 편찬해 가지고 8권을 편찬해서 송나라 신종한테 올리니까, 아니 영종한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종이 그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했고, 또 그 뒤에도 이제 이 작업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약속하니까 사막왕이 이 작업을 제대로 완성을 하려면 저 혼자서는 힘들고 인재들의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막왕이 추천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범조우라든지 유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관직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숙문원에다가 편찬국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료로서 편찬 작업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국비를 받으면서 편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송나라 신종이 그 책 이름을 자치통감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도 사막왕이 붙인 게 아니고 송나라 신종이 붙인 거예요. 왜 자치통감이라고 했느냐? 가무, 왕사, 유자우, 치도라. 거울감자, 자치통감 아닙니까? 자치, 정치의 기본 자료가 되는 그런 책을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그 지난 역사를 거울 삼아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무, 왕사, 지나간 일을 거울 삼아서 유자우 치도라, 정치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집을 만든다. 그런 뜻에서 자치통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시대 이후에
저 상고 시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시작을 전국 시대로부터 했어요. 아까 지금 주나라 위왕 이후가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전국 시대 이후에 주로 한족 정권의 흥망성쇠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 이후에도 뭐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든지 뭐 여러 또 그런 왕조들이 있었는데, 남북조 시대에 한족 정권은 남조고 선비족 정권은 북조인데, 북조의 역사는 더 안 들었어요. 한족 정권 남조만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나라의 위왕,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유진시대, 그리고 송, 제, 양, 진, 이게 소위 남조의 네 나라죠. 그 다음에 수, 당, 후양,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해서 16개 16왕조, 1362년 동안에 흥망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쓴 것입니다. 이제 자치통감의 편찬 내용을 살펴보면 그 책 이름이 자치통감 아닙니까?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정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책 이름에, 그 책을 쓰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정치 군사 내용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통감은. 그러니까 무슨 전쟁에 대한 기록이 아주 상세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그 수당의 고구려와 전쟁 기록도 자치통감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벽대전 같은 것도 자치통감이 제일 아주 명료하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반란이라든지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군사, 정치에 대한 내용이 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 종교, 문학, 예술 이런 쪽의 내용은 아주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구런이라고 한 사람은 이소경을 쓴 사람 아닙니까? 저명한 남방의 최고 문학가입니다. 남방 문학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구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 석자도 안 나와요. 이걸 보면 자치통감은 정치 군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 흥망에 그렇게 크게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책들은 대개 가령 구당서, 수서, 수나라의 역사 수서, 또 한서, 송서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국한됐기 때문에 다른 왕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치통감은 16개 왕조의 흥망성쇠를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이런 어떻게 하면 성하고 어떻게 하면 쇠약한 그런 흥망성쇠를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사로 쓴 겁니다. 자치통감은 출발부터 어떻게 보면 역대 군왕들의 교과서로서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망성쇠의 원인을, 교훈을 역사에서 얻어가지고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이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책 이름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뒤에 이제 불행히도 이제 송나라가 망한 뒤에 또 한족 정권이 중국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몽고족 원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원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청나라라든지 또 우리 조선 왕조라든지 고려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애독한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연에서 제왕들의 그 강의용 교재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고려 명종 때, 그러니까 그때가 1192년인데,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 송나라에서 책이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벌써 고려에서 이 자치통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인쇄를 해서 이 책을 경연에서 강의용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방대한 책을 하루아침에 그 쉽게 국력을 기울여서도 쉽게 그 인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국 그 주현으로 이제 나누어서 내려보내 가지고 여기도 몇 권 저기도 몇 권 해서 각자 이제 그 분담해서 간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간행을 해서 지방에서 전부 조정으로 올려 보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이제 책을 완성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1226년경에 몽골의 그 원나라 소위 그 쿠비라이 칸이 이제 북경에 수도를 해 가지고 원나라를 세워서 또 중국을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자치통감을 몽골어로 번역을 해서 그 통치 지도자들의 그런 정치 교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왕조의 그 세종대왕이 또 이 자치통감을 아주 애독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만 보기가 아까우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관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또 자치통감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대한 294권이나 되는 책을 발행하자면 엄청난 종이와 먹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이 30만 권을 준비하고 이걸 인쇄하기 위한 그런 종이와 먹을 준비해서 30만 권을 준비해서 자치통감을 500질 내지 600질을 찍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에도 역시 이제 세종대왕은 그 자치통감 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치통감의 그 어려운 글자를 해석하고 뜻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석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종대왕이 그 자치통감에 대해서 그 비중을 두고 애독을 하고 이것을 널리 읽히고자 했는가,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자치통감과 같은 훌륭한 정치 교과서를
거기서 배우면서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은 데서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청나라 때 와가지고 걸륭 황제는 이제 이 자치통감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것을 한번 읽는데 뭐 그 책만 매일 읽는다고 해도 3, 4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황제라든지 관료들이 언제 그것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치통감을 요약해 가지고 통감집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새로 편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그 뒤에 이 국가의 정치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봉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지금 국가 주석 시진핑이 취임한 뒤에 그 국가의 지도 계층에게 필독서로서 자치통감을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그 모택동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모택동은 평생을 자치통감을 17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294권에 달하는 자치통감을 한 번 읽는 데에도 4, 5년이 걸릴 텐데 이것을 17번을 읽자면 아마 평생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만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침대맡에 모택동 침대맡에 자치통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도 이 자치통감이 모택동의 손을 떠나지 않고 자치통감을 애독했고, 모택동이 그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장개석을 이기고 결국에 중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치통감의 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과 자치통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